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옵토마의 빔 프로젝트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옵토마의 GT2160 HDR 4K UHD 4000한시 단초점 빔 프로젝트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한번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터인지 간단히 알아볼 건데요. 먼저 구성품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패키지 사이즈는 아무래도 4K를 지원하는 프로젝터다 보니까 좀 사이즈가 있어요. 좀 무게도 있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먼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원 케이블이 있는데, 전원 케이블은 두 가지 타입의 전원 케이블이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220V 형태인 것 같고 타국가 형태의 전원 케이블인 것 같죠. 그리고 빔 프로젝트를 제어하기 위한 리모컨이 보입니다. 그래서 리모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아마 연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리모컨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기본적인 조작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거의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토마 프로젝터의 특징이죠. 간단한 리모컨 조작만으로 대부분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짜라란, 이 제품이 거의 100만원 후반대, 200만원을 육박하는 가격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패키징이 좀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해서 매뉴얼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매뉴얼을 좀 열어보면 매뉴얼과 여분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간단한 사용을 위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배터리를 넣어주고 전원을 켜고 포커스를 맞춰주고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서 인풋을 연결해 준 다음에 사용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럼 포장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식 발매 제품이기 때문에 한글로 스펙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을 보셨을 때 먼저 눈에 보이는 점이 하나를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조절 나사가 이렇게 3개나 있습니다. 3개나 있어서 좀 더 여유롭게 높이나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상단을 이렇게 보시면은 돌려서 볼까요? 기본적인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고 포커스를 조절하는 부분이 이렇게 또 다이얼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면 기본적으로 렌즈 덮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인상적으로 보이고요. 요즘 저가형 스마트 빔 프로젝터나 그럴 때는 렌즈를 딱히 보호해주는 커버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렌즈에 잔기스라든지 기타 흠집집이 남아도 영상 퀄리티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열어보면 초보자인 제가 봐도 뭔가 렌즈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단초점을 지원하는 렌즈이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높은 화질과 밝은 밝기를 지원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주 큼지막하게 방열을 할 수 있는 부분, 열을 배출하는 공간이죠. 그런 공간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도 보시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구멍인지 잘 모르겠지만 방열 및 기타 열 교환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보일 수 있는 뒷면을 보면은 스펙들이 나와 있는데 DLP 타입의 프로젝터이고 HDR 색 범위를 지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4K UHD, 4K 울트라 HD 표현이 되어 있죠. HDMI 지원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자 쪽을 살펴보시면 일단 전원을 넣는 부분이 있고 켄싱턴 락, 학교라든지 아니면 관공서에서 놔두고 사용하실 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켄싱턴 락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아웃을 할 수 있는 5V의 1.5A. 요즘은 워낙 크롬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샤오미 밑박 샤오미 스틱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스틱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대략 한 7.5W 이상의 전원을 뺄 수 있는 USB 아웃 단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라고 써있네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시리얼 포트로 알고 있는데 RS232 통신을 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 HDMI 단자가 2개가 있는데 각 단자가 다 4K 60Hz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HCP 2.2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HDMI 단자도 스펙이 있죠. 그래서 좀 높은 4K 60Hz를 지원하기 위해서 높은 등급의 HDMI 단자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또 여기 12V 아웃이 있네요.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12V 아웃 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 오디오 아웃 단자, 오디오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있고 또 광출력, 아마 SPDIF가 제가 광출입 단자로 알고 있는데 광출력으로 소리를 주고보자 할 때 쓰는 단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4K를 지원하고 높은 밝기를 지원하는 프로젝터다 보니까 크기가 작진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세로축 이 부분이 이 렌즈 캡까지 해서 30
30cm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이쪽 폭이 31cm 정도, 이쪽이 한 26cm 정도니까 26 x 31 정도 되는 것 같고, 두께도 꽤 되죠. 한 10cm 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무게는 제법 나가는 프로젝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 프로젝터들이 물론 스마트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상당히 컴팩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고해상도나 아니면 고밝기의 프로젝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르면 안시라든지 아니면 기타 수치로 밝기를 좀 장난질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마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실제 4K 화질을 지원하고요. 4000 안시라고 하는 낮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 한 4000 안시에서 6000 안시 정도는 돼야 낮에도 불을 켰을 때 볼 수 있는 정도의 밝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낮에 정말 써는 7000 안시 이상이 아주 밝은 밝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000 안시, 뭐 10,000안시 정도급은 아니지만 4000 안시라는 이 아주 좋은 밝기를 갖고 있는 것 치고는 이 정도면 꽤나 준수하게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전원을 연결하고 한번 소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원 케이블을 AC 전원 단지에 꼽아 주시고요. 그럼 불이 번쩍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렌즈 캡을 벗겨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꽤나 높은 성능을 갖고 있고 아주 높은 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열과 소음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이제 좀 더 사용했을 때 소음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최초에 전원을 넣고 켰을 때부터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터는 스마트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풋 단자를 활용하셔가지고 판매사에서 보통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안드로이드 TV 형태의 기기를 연결해서 영상 인풋을 넣어줘야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정을 하고 화면 밝기라든지 화질 등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리모컨도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원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거실로 프로젝터를 갖고 와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 제품은 단초점 렌즈를 지원하기 때문에 1.3m의 거리만 떨어져 있어도 120인치 정도의 아주 큰 대화면에 투영시킬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서 위치를 조절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이상한 형태로 벽면에서 바로 케이블을 갖고 와서 연결을 했지만 화면에서 바로 투영이 가능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에 전등을 환하게 켜놓은 상태에서도 4000 안시의 높은 밝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선명한 화면을 보실 수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메뉴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기하 보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가까이에 붙여놨기 때문에 키스톤 보정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각도를 제가 좀 위로 올려놓은 상태라서 기본 키스톤인 0으로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약간 정중하게 사각형이 위로 올려서 쭉 늘어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톤을 이렇게 조정해서 적절한 수치, 저의 경우는 9나 10 정도가 적절한 걸로 보이는데요. 9 정도로 맞춰놓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화면 조정도 가능해서 수평 화면 조정도 여러분들이 혹시 모서리나 아니면은 구석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아주 손쉽게 되기 때문에 단초점 렌즈를 갖고 있는 이 제품의 매력 포인트가 상당히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기본적인 내장 스피커에 대한 설정, 그리고 기타 연결 소스나 아니면 제품 스펙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모서리 설정도 가능해서 모서리를 조정을 해서 아주 섬세하게 화면을 얼라이먼트를 맞춰서 고화질의 영상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은 전등 밑에서도 잘 보이지만 밝기를 또 최대로 조정을 하면 훨씬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4000 안시라는 아주 밝은 밝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무용이나 아니면 대낮에서 TV 대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고 화면이 보이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콘트라스트도 조정을 해서 좀 더 원하는 화상을 잘 맞춰서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 탑재되어 있는 스피커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홈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만드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지금 거실 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밝은 환경에서도 높은 안시로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불을 끄고 화질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불을 끄고 봤을 때는 기본 설정했던 밝기가 너무 밝기 때문에 이때는 브라이트니스를 다시 설정해서 자신한테 맞는 환경을 구축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한 밝기를 선택하시고요. 대비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영상을 보시기에 적합한 화면을 설정했습니다. 4K UHD를 지원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지원한 4K 동영상을 틀었을 때도 아주 높은 화질의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K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줌인을 해서 보더라도 화질이 깨지지 않고 아주 높은 고화질의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넷플릭스나 아니면 4K를 지원하는 영상 인풋을 이용해서 영상을 보신다면 손쉽게 고화질의 4K 영상 시청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고화질 영상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120만 대 1의 높은 명암비로 더욱 디테일한 화질을 감상하실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영상을 보니까 그 매력이 아주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빔테크를 통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선착순 50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데논 사운드바로 무상 증정한다니까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옵토마 GT2160 단초점 4K UHD 4000원시 가정용 게이밍 빔 프로젝터 리뷰였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4K 고화질의 높은 밝기까지 갖고 있는 홈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구축하신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판매 페이지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